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전략 종목,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략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좀 시장에서 주목해봐야 되는 이 업종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좀 우리가 포트로 구성을 해볼 만한 종목들, 뭐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이 업종은 필수 소비재 이쪽에서 한번 우리가 종목들을 좀 찾아보자. 그 다음에 헬스케어, 그 다음에 금융주, 이렇게 세 업종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뭐 필수 소비재 말씀드렸는데 저번 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소비재 관련해서 특히 뭐 음식료 업종들이나 라면 인상 가격 이런 부분에 대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죠?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필수 소비재에 대한 어떤 업종들의 이익단의 개선이 좀 뚜렷하게 나올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도 이 확진자 추이가 바로 이 줄어드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특히 뭐 백신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진단키트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헬스케어 관련한 쪽이 충분히 좀 이슈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금융주 말씀드렸었죠.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상, 한국은행도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시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테이퍼링을 진행하게 됐을 때 시장에 풀린 자금을 좀 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한국도 이런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서 금리를 상승을 시킬 수밖에 없다. 왜냐? 당연히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더 한국보다 안전한 이 미국이라는 국가에 금리가 더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더 돈도 많이 주겠다 이거잖아요. 그럼 이제 자금이 많이 이탈이 될 수 있는, 외국 자금들이 많이 이탈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어떤 이 자금 이탈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한국은행 쪽에서도 금리를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게 금리가 인상이 된다면 당연히 이 예대 마진을 통해서 어떤 수익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 금융주들, 그죠? 이 금융주들의 어떤 이익단의 개선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저번 주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일단은 이 필수 소비재, 그 다음에 헬스케어, 금융주 이렇게 세 업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일단 이 필수 소비재 쪽에서는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이 요 샘표식품이라는 종목이 좀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이 팬데믹 사태 이후에, 그죠? 팬데믹 사태 이후에 추세가 아예 돌아서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우상향의 어떤 주가의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면서 이 샘표식품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흔들렸어요. 그죠? 많이 지수가 좀 무너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좀 반등 시그널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자,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개인 투자자분들, 그 다음에 어떤 타점에 대해서 타이밍을 좀 정확하게 잡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추세의 중간값에서 잡으면 어떻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죠? 위로 갔다가 여기서 돌파 못하고 다시 또 내려오고 이런 변동폭을 모두 다 겪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단 구간이나 아니면 이렇게 돌파 구간에서 진입을 하시면 여기를 돌파 못하면 그냥 빠르게 손절치고 나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이탈을 하면 빠르게 손절치고 나오시면 돼요. 이렇게 바로바로 대응이 가능할 수 있는 구간에서 진입을 하시는 게 맞지, 이렇게 우리가 중간 어떤 주가가 이 중간값에 있을 때, 추세의 어떤 중간값에 있을 때 잘못해서 들어가셨다가는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샘표식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 추세의 하단 구간에 거의 다 걸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을 때, 지금 구간에서 한번 타이밍을 좀 정확하게 잡으셔가지고 진입을 해보시면 충분히 좀 좋은 어떤 결과를 만들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샘표식품 같은 경우에도 음식료 업종에 같이 묶여있는 기업이잖아요. 그죠? 샘표, 우리가 식품이나 어떤 샘표에서 만드는 이 식재료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아니면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어떤 이런 산업의 사이클만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면서 들어가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헬스케어 쪽에서는 사실 음압병상,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음압병상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확진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중증 환자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
백신을 맞고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에 대한 어떤 효과가 기대치가 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이렇게 확진자가 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중증 환자가 좀 늘어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도 기사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지금 전국에 음압병상이 한 370개 정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벌써 한 280개 정도의 병상이 다 찼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병상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확진자 수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이 헬스케어 쪽에서는 음압병상에 대한 이 관련 종목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그 중에 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종목이 바로 이 코오롱 글로벌입니다.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아요.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고 주가 자체, 이 주식의 어떤 이 가격 자체도 지금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구간 이렇게 긴 추세가 한번 이렇게 굉장히 크게 꺾였었다가 이때 바닥을 지금 정확하게 잡아주고 있죠. 그죠? 이 구간에서 바닥 한번 잡고 또 다시 한번 추세가 밀리면서 이 구간에서 지금 바닥을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우리가 박스권 하단 구간으로 좀 설정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 이 구간들, 그죠? 이 구간을 쭉 연결하면 여기가 이제 박스권의 상단 구간이 된다. 근데 최근에 한번 돌파를 했었다가 눌림목 주고요. 다시 한번 지금 또 이 구간을 돌파를 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실적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음압병상에 대한 이슈도 같이 묶여있는 종목이니까 충분히 한번 시장에서 부각은 좀 받을 만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이 음압병상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GH 신소재, 그죠? 동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이 음압병상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수급적으로 굉장히 좀 수급이 많이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이 코오롱 글로벌은 사실 좀 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GH 신소재는 사실 시세가 조금 나오면 빠르게 좀 수익을 실현하시는 편도 좋을 것 같다. 왜냐, 이미 가격 자체가 이 코오롱 글로벌이랑은 좀 다르게 이미 좀 이 바닥, 기존에 있었던 이 주가, 그죠? 기존에 있었던 이 주가 라인 대비해가지고는, 그죠? 사실 지금 좀 위에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죠? 원래 이 가격, 거의 2015년부터 요 가격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지금 다시 한번 이 가격이 레벨업하는 이러한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 구간에서는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우리가 짧게 시세를 줄 때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수익 실현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말씀드렸었던 이 금융주들에서는 요 BNK 금융지주 해당 종목이 좀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동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격적인 부분이 금융주들 중에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 유일하게 지금 팬데믹 이전에 이 시세, 그죠? 이때잖아요, 요때 가격을 아직 돌파를 못했어요, 그죠? 그만큼 지금 다른 종목들은 뭐 팬데믹 사태 이후에 이 시세들을 다 돌파를 하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는데 아직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분출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곧 팬데믹 이전에 이 가격적인 시세 부분을 돌파를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도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개선이 되고 또 실제적으로도 이 이익단이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금융주에서는 요 BNK 금융지주도 우리가 한번 전략 종목으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알파 시스템으로 이렇게 전략 매매 설정하셔서 위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샘표식품, 샘표식품 이렇게 내가 매수 가격 설정을 하셔가지고 매수 전략도 한번 설정을 하셔서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코오롱 글로벌 해당 종목도 우리가 매수가 설정하시고 매수 전략 본인에 맞는 이 매수 전략 설정하시면 돼요. 나는 한 5%까지 밀려가지고 2배수로 나는 한 3차까지 차례차례 분할 매수하겠다라고 하시면 우리 알파가 알아서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안내를 드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전략 매매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GH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해당 종목도 우리가 전략 매매 설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금융주에서는 이 BNK 금융지주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전략 매매
이렇게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오늘 영상 한번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자,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장 체크를 해보면 지금 이미 지수가 이제 피크 아웃인지,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변곡점의 자리에 있다. 그래서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그 모멘텀은 이제 8월에 잭슨홀 미팅이 이 구간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 증시의 방향성을 좀 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런 잭슨홀 미팅에서 이 연준의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발언이 나올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뭐다? 그죠? 물가와 고용 지표다. 근데 물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목표치를 도달을 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 시장에서도 가장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고용 지표다. 그래서 이 고용 지표가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이 좀 가시화되는 어떤 멘트들이 나올 수가 있겠고, 이 고용 지표가 개선이 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연준에서도 아직은 테이퍼링에 대한 시기가 이르다, 조금 더 우리가 늦춰도 된다라는 이러한 내용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두 번째, 또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확산세가 여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추이에 따라서 시기적절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중국의 시장 상황이 굉장히 또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앞으로 시장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대응하실 때 좀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오늘 영상 촬영은 좀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종목,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한국AI투자센터 김근희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